SQL insert into statem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insert into는 지금까지는 이전 챕터까지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기록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로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insert into 부분입니다. 그래서 insert into는 그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에 그 레코드, 새로운 레코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사용이 됩니다. SQL insert into syntax는 two forms 이렇게 나왔네요. 두 개의 폼 형태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구문에서 구문이 지금 보면 그래서 그 구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nsert into 테이블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alue 들어갈 그 필드 값들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 두 가지 다가 그 데이터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insert into table name 하고 이 컬럼 명들을 쭉 적어줬어요. 컬럼 명들을 지정을 해주고 values 하고 이렇게 그 해당되는 컬럼에 대한 값을 매치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을 경우 첫 번째 했을 경우에는 이 각 필드명이 예를 들어서 각 이 해당 테이블에 이 컬럼이 7개가 있다. 7개.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마침 7개가 있다 그러면 이 밸류에도 정확하게 순서도 맞춰서 7개의 필드명을 그 필드 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 없이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집어넣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가 뭐 커스터머 네임 그 다음에 뭐 어드레스, 시티 이 정도다. 그러면 요 정도 값을 이미 알고 있고 요 정도 값을 반복해서 여러 개를 집어넣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테이블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을 보면 이 컬럼 네임을 모를 경우도 있어요. 모를 경우도 있고요. 특정 그 컬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값이 할당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방법과 이거 하는 경우는 그 컬럼 네임을 완전히 다 알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7개가 있는데 6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100% 오류가 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모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다가 실제로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기준으로죠. 이 그 컬럼명을 다 적어줬습니다. 여기 보면 insert into 하고 테이블명, 이 customers 테이블명이 있다 그랬죠. 테이블마다 적어주고 이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이 컬럼 네임을 순서대로 다 적어줬어요. 커스터머 네임, 컨택 네임, 어드레스, 시티, 포스탈 코드, 컨트리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값에 매치되는 이 컬럼 데이터를 여기다가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이 데이터, 이 테이블 내 데이터에 요 컬럼, 요 레코드가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커스터머스에다가 지금 추가를 할 건데 여기 보면 레코드 개수가 91개예요. 근데 이 쿼리를 수행하고 나면 이 쿼리라 그러는데 질이라 그러고 우리말로 질이라 하고 이 SQL 구문을 실행하고 나면 이게 92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결과가 나오죠. 하나를 추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체인지 됐죠. 하나 추가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수치를 옆에를 보면 92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92개가 왔나.
우리 앞 챕터에서 배운 이 셀렉트 구문을 이용을 해서 다시 갖고 와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레코드 개수가 나오죠. 92개라고. 그래서 쭉 92개가 다 분류화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저기 그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연습을 하다가 이 w3schools.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값으로 복원을 하려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이 테이블 밑에 보면 리스토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커스터머스가 91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보면 갖고 옵니다. 여기 91개. 넘버 오브 레코드스 91개. 이렇게 해서 91개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시 집어넣으면 이 값을 집어넣으면 다시 그 92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92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필드명만 적어줬고 이 컬럼 네임만 적어줬고 이 앞에 거 이 커스텀 아이디는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그 자동적으로 92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배울 건데 이런 것을 이제 그 테이블마다 그 고유의 인식 그 컬럼을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러는데 이 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프라이머리 키가 되면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돼 가지고 자동으로 기능을 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하나씩 이 수치 값이 더해서 여기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입력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같은 경우는 컬럼명을 6개를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는 지금 3개만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3개 커스터머 네임하고 시티하고 컨트리 요것만 지정을 해서 요 데이터만 입력을 했을 때 나머지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 첫 번째 거는 뭐 자동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여기 지금 형용 표시돼 있으니까 전구 표시가 돼 있으니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보니까 널 값이 들어간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92개인데 한번 눌러 볼까요? 누르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마지막에 그 지금 좀 전에 한 이 쿼리가 수행이 돼서 데이터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커스터머 네임은 들어갔지만 이 컨택 네임은 지금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안 해줬죠. 좀 전에 여기 보면 그래서 널이 들어갔습니다. 널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 명기를 해준 요 값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널로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얘기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리스토어를 하면 원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91개가 됐죠. 다시 이번 챕터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insert into 구문을 사용을 한다라고 배웠는데, insert into 구문에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컬럼 네임을 명기하지 않고 이렇게 값을 줄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컬럼 네임 테이블에 어떤 테이블은 컬럼이 7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으면 20개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정확하게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값을 일치시켜 줘야 오류 없이 입력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컬럼 네임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명기를 해서 그 해당 값만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삽입시킬 수도 있다. insert into 구문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